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진짜 인터뷰는 4.3 항쟁 추모가 한라산의 작곡자인 이성진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뭔가 연결이 잠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성진님과 전화 다시 한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지금 그렇죠. 연결되어 있었죠?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지금 그 4.3 항쟁 그 기념일이 어제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어제 그래서 SNS에 남다른 감회를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예. 예, 이 노래 어떻게 작곡하게 되신 거예요? 그게 87년이니까 벌써 한 29년 된 일인데요. 예. 그 당시 이제 그 이전까지는 4.3에 대한 조명은 크게 없었던 걸로 알고 그렇죠. 있고, 예. 86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해방 전후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예. 저희들도 처음 공부도 하게 됐고 알게 됐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87년에 제가 메아리 출신인데요. 서울대학교 예. 메아리라는 노래 동아리 출신인데, 예. 저는 졸업을 하고 이제 노래 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후배들이 공연에서 4.3에 대한 노래를 하나 올려야 되는데, 예. 노래가 마땅하게 없다. 그동안 이 사건이 별로 조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노래 하나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 하고, 부탁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근데 사실 노래 만든다는 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끼고, 감정적으로 저희가 좀 공감도 하고, 예. 좀 감정이 거기에 이제 좀 충만해야지 노래가 되는 일인데, 그렇죠. 그래야지 그 느낌을 서술해 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예. 제가 알고 있는 건 세미나에서 책만 읽었고, 해방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걸 상당히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선뜻 노래 만들어주겠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감이 잘 오질 않더라고요. 예. 감이 잘 오질 않아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녹두서평인가라는 책에, 예. 시인 이산화님의 한라산이라는 꽤 긴 장시가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그쯤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연히 서점에서 찾아서, 예. 그거가 꽤 긴 시였고, 서사시였는데, 예. 상당히 무슨 영화 장면처럼 소설처럼, 그 주역들의 얘기, 그 민초들의 하나하나의 비극적인 얘기들 어떻게 죽었는지, 예. 그리고 어떻게 사건이 진행됐는지가 쭉 이렇게 저한테 영화 장면과 무슨 소설처럼 쭉 써 있었어요. 소설적 기록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읽고 이제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저한테 제대로 느낌이 오는 거였고, 80년대에 저는 상당히 비극적인 얘기들을 많이 겪었고, 거기에 대한 슬픈 노래들을 썼었는데, 그것만큼이나 저희보다 한참 윗세대의 얘기이긴 했겠지만, 너무 억울하고 좀 뭔가 우리가 민초들이 이렇게 억울한 얘기들을 당하면서 비극적인 상황들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과연 이분들이 이념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건가, 제가 보기엔 이념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어찌됐건 그 좌우 대립 속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정말 너무 끔찍하게 죽어간 것들을 제가 그 사실로 접했는데,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이 막 주르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좀 분하고 원통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저한테는 4.3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죽어간 그 아무런 이유 없이 제가 보기에는 그 학살당하고 죽어간 분들의 비극이 생각이 나서 거기 원혼을 달래는 노래를 좀 써야 되겠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다. 그래서 그 노래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가장 제가 느끼고 있던 그 슬픈 멜로디를 그런 느낌을 담아낼 수 있는 멜로디나 화성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주 모티브를 찾게 되고 그리고 가사를 써내게 됐는데 저는 이 노래 쓰면서 좀 특별한 경험 중에 하나는 먼저 주 모티브를 쓰고 이렇게 가사들을 쭉 써나가는데 2절 가사 쓰다가 이렇게 왜 걱정에 이렇게 손이 푸르 떨리면서 좀 너무 이렇게 분하고 원통하다는 생각들이 이렇게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있는 사람의 마음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제가 가사를 쓰면서 그런 기억은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어떤 노래 하나하나가 안 그렇겠습니까만 애정이 많이 가는 노래입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이 가사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 잠들지 않는 남도를 많이 기억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었죠. 예, 비슷한 시기에 그 공연에서 안치환 작사 작곡한 게 잠들지 않는 남도였고요. 예. 그때 이제 공연에서 같이 불려줬었고. 아, 그 공연에서 같이 불렸군요. 예, 같이 불려줬었어요. 예. 그리고 안치환과는 저는 노래 운동 같이 했던 선후배였고, 그래서 그때 같이 만나서 저는 이런 치환이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는지 몰랐었는데 그 공연 가서 알았고 아마 안치환 씨도 제가 만든 노래를 모르고 있다 공연에서 아마 알게 됐겠죠. 그래서 서로 그런 노래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두 노래가 집중하고 있는 게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한라산이 조금 더 이렇게 그 한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간다? 그럴까? 뭐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라산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후배들이 부르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4.3을 갖다 기억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 요즘에 보면은 이 4.3을 무슨 폭동이다, 뭐 공산당원들이 내려와서 뭘 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모욕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조금 우리 이제 시대도 많이 지났고 좀 더 포용하고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꼭 제가 당시에 노래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걸 떠나서 정말 억울하고 아무 생각 없이 죽어갔던 민초들에 대한 슬픔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걸 이념의 잣대로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한편으로 상당히 왜곡된 어떤 일방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들이대고 너무 왜곡된 잣대로 단칼에 폄하한다는 사실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전 정권에서는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에서는 어느 정도 복원하고 객관적 진실을 찾아내고 밝히려고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 정권에서 너무 그런 것들이 폄하되는 것들을 방기하고 그러면서 그냥 묻혀버리는 것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건 후대에서 정부가 국가로서 해야 될 것들을 어느 정도 손을 놓고 방기하고 있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저도 지슬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게 굉장히 뭐랄까요? 좀 위트 있게 만들어졌지만 가슴이 절절한 그런 그 영화였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이 한라산이라는 노래가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가 86학번이었기 때문에 막 따끈따끈한 노래 나왔던 거였거든요. 한라산하고 잠들지 않는 남도 같은 경우는 막 나온 노래 진짜 이제 뭐랄까 좀 불러볼 만한 노래라고 할까? 뭐 그런 노래들이 나와서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뭐 하십니까? 근황이 궁금합니다. 저는 노래를 그 당시에 그만두고 미국 유학을 떠나서요.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음악이랑은 크게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꿈틀꿈틀 그 작곡 근입 발동하지 않으세요? 곡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드실 텐데. 전 재작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아이들 그때도 너무 좀 안타깝고 슬픈 마음에 저는 노래 만들 때 항상 그렇게 슬플 때 만드는 것 같은데 써본 적이 있고요. 최근에도 좀 저 나름대로 그런 동기부여나 모티베이션이 있을 때 한 번씩 작업을 하는데. 그럼 세월호 노래는 언제 발표하실 건데요? 발표를 따로 하거나 제가 음악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혼자서 만들어보고 아는 사람들이랑 몇몇이서 편곡해보고 녹음해보고 그냥 소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소장된 곡 언제 한번 풀어주시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4월 16일 어림으로 해가지고 한번 특집할 텐데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한번 여기 이 자리를 통해서 발표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은 이 아픔을 만들어 온 뿌리가 미군정이고 그 이후에 또 자유당이고 이러면서 그 뿌리가 좀 지금까지도 여당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우리 사회 기득권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기득권들에게 또 자신의 소중한 표를 이렇게 헌납하는 그런 또 민초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뭐 당부하고 싶다 할까? 혹은 우리 미래 세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 4.3과 더불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간 역사들에서 좀 미래 세대들에게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 얘기지만 지나간 역사들 속에서 그냥 역사를 덮어버리고 있었던 사실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추하고 그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정치 상황이나 지금의 정치 세력이나 관계들을 볼 때 너무 그런 비극에서 얻은 교훈들을 다시 보면서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정말 국민들 위하고 민주들 위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치 이런 것들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역사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들을 교훈으로 우리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것들을 쓰여질 얻는 것이 아니라 묻혀버리고 살면서 똑같은 일을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이념 대립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혼란과 분열만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다는데 그 학생들은 혹시 이런 멋진 노래를 만든 분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 뭐 제가 굳이 밝히려고 하진 않았어요. 아마 알게 되면은 학생들이 더 선생님을 좋아할 것 같네요. 오늘 시간 이렇게 좀 급한 시간 좀 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성지 작곡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김성수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김성수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탈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제는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문화와 음모 시간입니다. 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우리의 진지한 논의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나 봐요. 개소리가 있죠. 개소리가 잠깐 있었습니다. 노골적인 개소리가 들어갔네요. 괜찮습니다. 강아지도 자기에게 발언권을 달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게, 태양의 후예와 더불어서 지금 선거판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네네. 지금 진짜 태양의 후예 패러디, 그리고 태양의 후예에 대한 어떤, 원용? 이게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만도 하죠. 사실 태양의 후예는 단순히 송중기가 잘생겼다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그런 텍스트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드라마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를테면 합리적 보수를 지향한다? 라는 어떤 가치관이 뚜렷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둘러싸고 내가 바로 합리적 보수다라고 참칭할 세력들이라면 당연히 태양의 후예를 패러디하고 싶은 욕망이 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사실 보면 서로가, 어떤 후보는 내가 바로 육사 나와서 의대를 갔기 때문에 유시진과 강모현을 합해놓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황청화 의원 같은 경우는 삼성장군으로 키프로스의 사령관 나갔었다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파주의 후예다 이러면서 강조하고 있다는데, 과연 이런 게 유권자들한테 좀 어필을 할까요? 별로 그렇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드라마는 드라마고 또 정치는 정치다라는 정도의 의식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에 이렇게 휘둘려서 내가 저 사람이 갑자기 송중기로 보인다든가 이런 식의 빙의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권은희 의원이 네. 이 패러디물을 올렸다가 급히 삭제하고 사과하고 이랬잖아요. 네. 이런 그 해프닝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저격수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저격수의 이미지 이게 막 그야말로 극악한 막말 이렇게 인정이 된 건가요? 글쎄요, 사실 그 이미지는 좀 무리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예. 네. 여기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저격하고 있는가? 라는 것도 사실 좀 불분명하게 느껴졌었고요. 과연 권은희가 처음, 이를테면, 국회에 진출했을 때, 이 사람의 어떤 정확한 포지션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것을 사실 이번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는 와중에 박근혜를 잡을 저격수이자 다음은 국보이 너다 이렇게 해서 거대 양당 두 개를 다 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러한 어떤 카피가 주고 있는 정확히, 둘 다를 깐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다지 공감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고,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직접적으로, 패러디를 입혀놓은 것에 대한 어떤 이미지적인 거부감, 이런 것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류시진, 강모연에 대한 어떤 열광, 이게 이제 퇴행이다, 이렇게 단언하셨잖아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봤죠. 예. 거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바는 나름 매력적인 구도는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애국이라는 것이 단순히 맹목적인 과거에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그런 식의 애국은 아니다. 그렇죠. 진정으로 공동체를 위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합리적 보수라는 측면에서 어떤 매력을 충분히 주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드라마가 지향하는 그 가치라는 것은요. 예. 굉장히 좀 고답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답이 뻔히 나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이 안에서는 결국 그쪽에서 내세우는 바는 공동체,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제국과 식민의 관계라는 것도 완전히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계속해서 강자가 되어서 내가 약자를 보살펴주마라는 의식을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평등한 사회, 열린 사회라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강모영 캐릭터가 자꾸 민폐녀가 되고 있는 거군요. 예, 가면 갈수록 이제 어찌 보면 헐리우드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이 특수부대의 군인이고 여성은 또 국제기구 같은 데에서 어떤 특별한 임무를 하고 있는 어떤 휴머니스트고 이런 식의 구도가 많지 않습니까? 헐리우드 영화에서. 그랬을 적에 이 여성은 자기는 굉장히 선한 뜻으로 뭔가를 행동을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 조직을 위해에 빠뜨리고 남성 주인공이 그 사람을 열리를 제쳐놓고 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일종의 어떤 서사의 블랙홀 같은 걸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표적으로 민폐 캐릭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결국 강모연이 매우 당차고 똘똘한 여성입니다만 그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개인적인 행동들 하나하나 약간의 어떤 튀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조직을 위해에 빠뜨린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그런데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관계와 또 그 조직들은 단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내전 또는 재난 이런 외부적인 엄청난 지금 갈등에 접해져 있는데 또 그 안에서의 자잘한 어떤 서사를 통해서 조금의 어떤 위험들,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단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개성을 신장하고, 이런 것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식의 상황은 실제로 시대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지금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흐리냐면, 지금 이번에 그 중앙선관위, 동영상들 보시면, 그런 그 기사도 있던데 보니까,
선거 캠페인의 부장님 개그로 가득 차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에 대한 부장님 비하라든가 개그? 예. 뭐 또 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멸시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예,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우리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부장님 개그, 아재 개그가 아주 막 넘쳐나고 있는 거죠. 근데 부장님 꼰대 개그, 개그죠. 아재 개그의 어떤 특징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자기는 굉장히 웃기는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사실은 하나도 안 웃기고 억지로 웃어주는 수밖에 없는 불쾌하기까지 그런 한. 예. 건데 여기 뭐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요, 지금 뭐 새누리당에서 뭐 핑미 뭐 이러고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참 여러 가지들을 하세요. 근데 네. 얘기인 즉슨 이런 거죠. 사실 대중문화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접속, 이를테면 그거의 어떤 맥락을 깊이 있게 아는 바는 전혀 없으면서, 이를테면 뭐, 요즘 뭐가 유행이니, 요즘 젊은 애들은 뭘 좋아하디, 뭐, 이런 것 속에서, 핑미가 바로 나를 뽑아주시오,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시오입니다요, 라고 하면, 그거 좋구나. 자, 그걸 틀어놓고, 전혀 리듬을 맞출 수도 없는, 그걸 틀어놓고, 여러 가지 거지 같은 춤을 이제 쏟아서 추는 예. 그런 짓거리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아재 예. 개그의 어떤 결정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또 어떤 무리수 중에 무리수였던 것이 지난번에 뭐 선관위에서 뭔 동영상을 예. 유튜브에다가 냈는데, 뭐예요, 그게? 그거 해봤어? 예? 뭐 이런 거죠. 굉장히 우리 뭐, 이게 그 사실은 우리 뭐, 성희롱이 될 감각 수 있죠? 있는. 예. 라고 하는데, 그런 헛발질은 정말 예. 아주 뭐, 그냥 팟캐스트 같은 데서도 그런 식의 저질 개그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제목도 떡하니 자기들이 뭐, 이거 알면 최소한 음란 마귀, 뭐, 이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정말 채신머리 없는 짓거리를 뭐, 많이 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퇴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뽑아내지 못하면서 껍데기만 갖다 쓰는 그런 아재 개그의 그 도사들이 지금 선거판에 난무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예. 오늘 대중문화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뭐 하는 사람이 저희 좀 같이 결합해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황진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 시사 퀴즈 정답자는 블루벨벳님입니다. 4.3 항쟁. 예, 제주도가 고향이시네요. 이래저래 사연이 한둘씩 집안마다 있다고 했는데 뮤지컬 배우를 꿈꾸며 열심히 오디션 다니는 조카한테 선물하시라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곡은요. 윤미래의 Always입니다. 태양의 후예 속에서 우리는 다른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치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르게였죠. 어느 날 꿈처럼 그대 다가와 내 맘을 흔들죠. 운명이란 걸 나는 느꼈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